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옥일입니다. 중국이 3년간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에 공포의 춘제, 그러니까 설날을 지나면서 사망자가 급증을 하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으로 30일자 신문에서 상하이의 써니 19살인데 이 써니라는 여학생의 이야기로 중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대학생 써니는 지난해 3월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주 동안 샤워도 금지당했고 심지어 4월에는 도시 전체가 봉쇄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 혼돈의 시기를 겪다가 12월 들어서 갑자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되자 써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중국 당국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방역 정책을 전환했고 국경까지 개방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노가 써니 한 사람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가디언은 중국 내 의료시설들에서는 매일 1만 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가 새롭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사망자의 영안실은 포화 상태고 약국은 의약품 부족을 겪고 있으며 외국 제약회사들과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항바이러스제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중국인 대다수는 아는 사람 거의 모두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밝히는 상황이고 연로한 친척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도 다수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써니의 할아버지도 이런 파도에 휩쓸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써니 할아버지는 증세가 악화돼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별다른 처치도 받지 못한 채 곧 사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디언은 이 시진핑 주석이 제일 가는 정책이라 그러면서 부단히 홍보했던 제로 코로나를 갑자기 포기한 것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할 정도로 놀랐다. 이겁니다. 중국 외에도 많은 국가가 고강도 방역을 포기하고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을 택했지만 그들 국가들은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의약품과 병상 등의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의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주 제임스콕 대학의 전염병 학자인 에마 맥브라이드 교수는 아무리 감염병이 확산되더라도 이를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봉쇄 위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되고 방역 완화의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맥브라이드 교수는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감염될 사람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방역 완화는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이 보건 체계가 과도한 부담에 기능을 잃는 상황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그런 대비도 없이 그야말로 갑자기 대전환을 했습니다. 이유는 작년 11월 중국 각지에서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백지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권 안위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시진핑 주석의 급격한 방역 정책 전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더라도 당연히 제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 준비와 대응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상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에 대비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에 대한 불충이고 반기를 드는 정치적 자살로 여겨지면서 아예 준비 자체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치 전문가 일부는 각 지방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거나 의료진, 병상, 의약품을 확보하는 등 움직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캠프리지 대학의 지정학센터 부소장인 윌리엄 허스 교수는 중국 백신에 대해서 이 중요한 영역에 전략이 없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갑작스런 이 방역 정책 전환에 대해서 놀랐지만 백신을 통한 기본 조치에 대한 명백한 이 관심 부족에 더 놀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방역 정책 전환이 단순하게
반정부 시위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보 통제로는 더는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시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다는 설도 있고요. 국가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단시일에 이 집단 면역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등의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주 인구의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힌 것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라고 가디언은 지적을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중국 당국 희망하는 집단 면역은 그들의 희망처럼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는 중국 당국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리곤 주립대학의 세계보건센터장인 치춘회 교수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없지만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철저한 방역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동시에 목표 자체를 사망률 저하 그리고 증상 최소화에 두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디언은 많은 중국인들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인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중국 전역의 수십만 가정이 가족이나 친지를 애도하고 있고 많은 이가 정부에 대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외견상 시 주석의 권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때 애국자였지만 이번 일로 환상이 더 깨어났다는 광저우의 한 32살 남성은 이런 정치 경제 체제 전반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준 코로나19에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하이의 써니도 항상 정부가 인민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 신뢰가 사라져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그저 견딜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정책 위반자들의 변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깨닫고 분노하게 된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전쟁은 정치와 권력으로 인해서 확대되었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민들이었다라고 해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2개월여가 다 돼가는 이 중국의 현재 의료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음에도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중국 당국이 치열하게 방역 정책을 펼쳤음에도 정작 의료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고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왜 아직도 이렇게 망가진 채로 방치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에 격리시설과 임시병원을 짓고 또한 강경한 봉쇄를 위한 검사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1월 초에 발표된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광동성에서만 예방 및 통제 711억 위안, 그러니까 한 12조 9,500억 원, 3년간 전부 합치면 무려 1,46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조 7,40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민생증권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중국 전체를 봤을 때 지난해 임시병원 건설에 254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4조 6,258억 원, 또 핵산, 그러니까 PCR 검사에는 총 7,393억 위안, 한 134조 6,561억 원 정도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 정도 투입했으면 당연히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환자들도 급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방역정책 대전환 이후에 중국 내에서는 감염이 급증을 했고 영안실은 차고 넘쳤으며 약국도 해열제와 진통제가 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의료 자원은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병원 의사의 말을 빌어서 그동안 한 달에 한두 명 정도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거의 80명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특수 프린터 용지가 동일할 지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확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당연히 이런 환자들의 대처하는 방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돈 상황이 이어지니까 중국 당국은 춘제 기간 2차 파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국민 안심시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팡 중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대변인은 각 지역의 감염병이 안정적인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국이 제대로 대응해 안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당국의 그런 설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불만의 화살이 시진핑 주석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백지 시위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방아쇠를 누가 어떻게 던지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좌불안석일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